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상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영앤블루어 바로 역에 CIBC 빌딩 있는데 그 CIBC 빌딩 7층에서 에버영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사가에서는 페인 닥터하고 같이 미시사가 페인 클리닉을 이틀간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치료를 하는 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혈관의 문제고 결국에는 신경의 문제라 그 혈관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우리 몸을 어떻게 깨끗이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라도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날이라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또는 제 여기 전화번호가 그 셀러폰이니까 거기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간단한 제 그 소개는 그 밑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보면은 되게 현대의학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디가 아프다면 그 부분만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 몸은 어떤 영역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하나라도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 얼굴에 뾰루지가 하나가 났다, 내 몸에 빨간 점이 생겼다, 없던 피부가 조금 이상의 색깔이 바뀌었다, 아니면 가렵다, 그전보단 어떤 비듬이 많이 떨어진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미 밖으로, 피부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찰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항상 얼굴 색을 보고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 하나가 생겼는지, 주름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다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혀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발가락 하나의 움직임 하나가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내 몸에 병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다른 병들을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전체가 결합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연에 햇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풀포기 하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이 풀포기 하나,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면 그 똥이 우리 채소밭에 떨어져서 그 채소를 우리가 먹고 또 다시 배설을 하고 우리가 자연에 돌려주고 그 자연을 또 그 어떤 동식물들이 또 그것을 취득해 가지고 다시 또 돌려주고 하는 반복적인 것과 같이 우리 몸도 똑같은 그런 구조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의학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이고 또 통합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 간의 문제면 간만 보는, 위의 문제는 위만 보는 그런 형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미스하게 돼 있고 또 다른 그 근본을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고 계속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병이 치료가 안 된다. 또는 그 인사이트, 깊은 통찰에 의해서 몸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야 훨씬, 저도 치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 혼자는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몫이 49%고 제가 51%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하는데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 미래의학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그것을 그냥 약을 먹고 어떤 수치만, 여기 어떤 생활 습관의 병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질병을 제외한 것들을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혈압의 문제, 콜레스테롤 문제, 당뇨의 문제,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신경 질환 또는 정신적인 장애 뭐가 됐든 다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특히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을 바꾸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내 몸이 변하지가 잘 않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도 어떤 식습관 하나하나를 그분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 먹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내 몸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의학이 최고의 의학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병이 이미 한번 나면 그 또 다른 병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어떤 통증, 정신적인 불균형, 이런 모든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떤 세라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많이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브리딩이라든지 태핑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소리 치료라든지 음악 또는 빛 치료, 뭐 어떤 서예 아트, 수많은 그 세라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포커스로 줄 것은 어떻게 내 몸을 디톡스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면역력이 저하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호흡기계,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계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뭐 여러분들이 코가 마른다, 뭐 또 기침이 자주 난다, 코가 붓는다, 콧물이 난다, 뭐 또 어떤 이런 그 1차적인 문제가 호흡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물들조차도 코가 촉촉하지 않으면 이미 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촉촉하게 그것이 있어야 그 드라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혈관들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다음에 소화기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는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장에서도 많이 꾸룩꾸룩하고 또 어떤 배변도 시원치가 않고 또는 그 방귀를 뀌는 냄새도 심하고 방귀도 너무 자주 나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이미 간의 문제가 상당히 생겼기 때문에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타 뭐 내분기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기는 힘들고 호흡기계, 소화기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내 몸에 좀 이상 증상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통찰의학입니다.
네,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이게 백혈구, 혈액에 벌써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혈액 검사할 때 백혈구 수치가 높다든지 또는 너무 낮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미 군대를 보내듯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혈구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적어서 자기 모든 것을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가 면역 질환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은 그 통증들이 관절들에 다 오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어떤 염증이라든가 모든 거 영어로 말하면 여기서 arthritis에서 TIS를 붙이는데 모든 염증들은 TIS가 붙잖아요. 근데 그런 염증들이 있으면 이미 내 심장은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중풍에 한 번쯤 걸려보고 싶어. 그러면 아프게 놔두면 여러분 중풍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심장은 터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그냥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에 면역력 저하로 일어난 질환들을 보면 뇌에 관련된 것, 뭐 종양이네, 뭐 눈에 염증이네, 뭐 귀에 뭐 염증이네, 전부 뭐 코에 염증이네, 뭐 입의 문제네, 기관지의 문제네, 목의 문제, 폐의 문제, 위의 문제, 뭐 어떤 뭐 위의 문제, 어깨의 문제, 피부, 혈관, 관절, 대장, 자궁 어떤 문제가 됐든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 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됐든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따가 한번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 면역력이 저하시키는 요인들의 여러 가지가 그전에 이미 뭐 스트레스네, 수면이네, 뭐 다른 영양제를 너무 과다 복용했네, 비만이네, 뭐 수없는 신경계 저하네, 이런 얘기들을 이미 이런 뭐 음식 단 것을 많이 먹었네,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에 말씀드렸던 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화식 위주라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자연치유를 주로 하고 있는 김병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치료하는 이유는 화식 위주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하,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다. 이건 음식이 지금 바뀌면서 생긴 그래서 많은 질병들을 가져내는구나 라는 것에 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이미 임상적으로 저도 지금 오랫동안 해보면서 얻은 결론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칼슘 때문에 그러는데요. 칼슘을 우리가 좋다고 먹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끓여 먹어가지고 석회를 먹고 그 석회가 우리를 혈관을 나쁘게 만들어서 생기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름, fat, 이미 우리가 fat에 대한 애딕션이 너무 심하게 들어있어요. 누구나가. 이 지방에 대한 애딕션이 그냥 어떤 오일들, 이런 오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기나 이런 속에 있는 팻들에 대해서 우리 뇌가 이미 전부 메모라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중독이 돼서 거기에 끌려서 맛있다, 맛있다 찾고 그러면서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컨트롤 이미 뇌에서 저장을 그렇게 돼서 CPU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지금 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로
시금치를 칼슘이 많다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한 예로. 근데 그 시금치를 끓이면 그게 산소를 만나면서 산화칼슘이 되고 그 산화가 이미 됐다 칼슘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생석회예요. 백회예요. 그것을 끓여서 우리가 다시 끓여서 먹게 되면 결국에는 탄산칼슘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약품에는 뭐 칼슘 보충제를 쓰고 이렇게 다 하지만 칼슘 강화제 이렇게 다 쓰지만은 그 산화칼슘이 물을 만나면서 수산화칼슘이 되고 이거 뭐 케미칼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끓였을 때 다시 그 단단한 물질을 바뀌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탄산칼슘이 되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그 걸작품의 석회동굴을 가보셨을 거예요. 석회동굴에 가보면 그 현상,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그 땅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물과 만나면서 탄산수소칼슘으로 변하면서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흐르면서 탄산칼슘을 만들어내는데 그 땅을 그것이 녹여낸 결과 그 땅이 패이면서 그런 석회 동굴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석회 동굴에 들어가면 뭐 종유석도 있고 석순도 있고 석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멋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부 탄산칼슘이 주 성분입니다. 우리가 분필 많이 그전에 우리 칠판에 분필가루 날리면 폐병 걸린다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바로 이런 주성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그 많은 좋은 칼슘 우리 몸에 정말로 필요한 가장 많이 필요한 신경은 신경끼리 연결하는 것도 또는 우리 혈관에서도 이 많은 혈관을 청소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그 칼슘을 끓여서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석회석이 남아갖고 그것이 모세혈관들을 막으면서 일어나는 혈관 질환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칼슘만 먹어서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먹다 보니까 신장에 문제 생기네, 또 심장에도 문제 생기네, 너무 많은 문제를 또 만들어내서 이게 보충제가 또 악순환을 또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탈피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로 오늘 점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탄산칼슘이라는 게 이 백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석회 동굴에서 이렇게 우리 혈관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런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통증이네, 뭐 저리네, 뭐 또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으네, 발바닥에 뭐 껌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으네, 전부 순환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비되는 것 같으네, 전부 이렇게 멋있는 것을 우리 혈액 속에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동굴에 이 멋있는 것이 바로 내 몸 속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아리에 이런 혈관들이 툭툭 튀어나온 거 하지정맥류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종아리의 혈관을 보면 이렇게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피를 동맥에서 내렸다가 정맥으로 올려 보내려면 종아리를 올라갈 때 이 판막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열었다가 다시 피가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때 이 판막을 닫아버려야 돼, 다시. 그러니까 마치 다리가 배가 지나갈 때 다리 문을 열었다가 배가 지나가면 닫아야 되는데 그걸 못 닫는 거예요.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판막 때문에 이렇게 리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굉장한 몸의 다른 증상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는
작은 혈관들 이런 데 보면은 작은 혈관들이 퍼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마치 나무가 물이 없으면 작은 나무 뿌리들이 잔가지들을 치는 것처럼 이런 데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데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내 몸에 많은 문제가 이미 생기고 있구나. 내 심장은 엄청난 지금 힘이 들구나. 언제 이것이 그러니까 펌핑을 해서 더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일이 보내야 되는데 일이 못 보내니까 심장은 더 세게 품어대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막힌 혈관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터뜨린 것이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그 심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어떤 가장 막혔던 부분에 블라키지 같은 부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세혈관들을 보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마치 스폰지를 꽉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혈관들이 생겼습니다. 뭐 손 하나만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분들 속은 아주 어디 하나 여러분들 구석구석에 전부 이렇게 촘촘히 모세혈관들이 생겼는데 이 모세혈관들에 막히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는 음식을 먹는 것을 바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식 위주 식생활이 우리 몸을 망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의 나는 소화불량이 항상 있어 라고 했을 때 소화불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화불량이 어떻게 많은 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자, 그러니까 이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충분한 소화액이 안 나와서 음식이 지금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음식이 장을 부패하게 만들고 가스를 차게 만들고 가스가 많이 차니까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혈관을 타고 장에서 간으로 타고 가는 혈관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적혈을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성화된 피는 또 미세 혈전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세혈관을 점점점 막아내고 그 혈액순환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소화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절차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인정을 하면 그때는 나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할까 봐서 이렇게 꼼꼼히 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 결국에는 만성 소화불량을 만들고 이것이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게 오늘 하루만 소화불량이 된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생긴 분들은 만병을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뇨는 왜 생기냐? 바로 이 만성 소화불량의 반복적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이 만성 혈관성 질환은 세포들로 가는 산소하고 영양소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염증 상태로 빠지고 혈액은 골수에 못 미치고 골수에서 백혈구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면역 시스템이 자꾸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수치가 낮아지고 적혈구가 낮아지고 모든 걸 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자꾸 저하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왜 나는 그냥 좀 피곤하지? 나는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서 핑 돌고 왜 어지럽지? 뭐 수많은 문제들. 나는 귀에서 왜 소리가 나지? 눈에 뭐가 날타리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뭐 갈수록 왜 이렇게 나는 밖에 걷고 싶지가 않고 숨도 차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작게 일어나는 것들의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가 만성염증을 만들면서 만성 소화불량은 점점점 그 염증 상태가 만성 염증 상태로 아까 소화불량이 만성 소화불량이 결국은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맞는 염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췌장에서 인슐린 펌핑을 할 때 췌장이 점점점 세포가 죽어가면서 그 세포에 죽어간 세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내분비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이 상태가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됐을 때 이렇게 당뇨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나는 뭐 당뇨까지는 안 갔는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보더라인이래 라고 의사가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오냐? 이 장으로 간 부패된 것이 썩어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그 독소가 간으로 가서 혈관을 점점점 막아내는, 간의 혈관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간세포가 점점점 기능이 저하되면서 간에서 지방을 대사하고 처리하고 담에서 그것을 하는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고지혈증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독소가 점점점 많아져서 적혈구를 감소시키고 혈액량은 자꾸자꾸 부족하게 되고, 그 혈액은 충분한 양이 우리 뇌로 공급을 보내야, 이 뇌는 CPU인데 이 CPU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전달이 안 되는, 신경들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혈관의 문제가 신경의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자꾸자꾸 점점 심각한 상태로, 어떤 병원을 찾아다녀도 못 고치는 환자들만 제기 와요. 뭐 이리저리 나는 병원을 다 다니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저에게 결국엔 찾아오는데, 저는 뭐 그런 분들을 환영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최대한으로 내 몸을 살려낼 수 있는 한 살려내는 것.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오시는 것은 제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안에서 저항성을 높여서 혈압을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염증 상태가 났는데 놔두면은 심장은 계속 펌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야만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살으니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혈관까지 문제가 있네, 딱딱해지고 많은 혈전들이 쌓이고 거기에 플라그가, 그리고 석회석이 쟁여서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혈압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문제지, 그러니까 혈압이고 당뇨고 고지혈증이고 전부 대사성 증후군, 메타볼릭 리스키 신드롬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대사의 문제고, 결국엔 집은 뭐 병명만 틀리게 해서 그러니까 고지혈증 하나 치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뇨 하나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혈관을 치료하지 않고는, 혈관이 청소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약으로만, 숫자만 가지고 오늘 아직은 혈압약을 1개만 먹어도 되겠네요. 근데 내년에는 2개 먹여야 되고, 내후년에는 3개 먹여야 되고, 다음에는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계속 숫자만 가지고 조정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병이 하나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되도록 혈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병들은 어떤가? 합병증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소화불량이 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로 인해서 혈관들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이 이제 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치료를 안 해주고 자꾸 더 나빠지게 해서 계속 혈관을 막아대고 계속 문제를 생기면은, 이런 보통 증상들이 보통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을 드셔가지고 그 약
약만 드셔갖고 그 숫자만 컨트롤하고 있는데, 뭐 갑상선도 마찬가지. 갑상선 약만 평생 약 드세요. 당뇨약 평생 드세요. 고래암제 평생 드시면 돼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치료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몸은 점점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의료인입니다만은 참 너무나도 현대의학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불량 상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제일 잘 압니다. 소화불량 안 된다? 아, 나는 방귀가 나는데 악취가 아주 심하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점점점 그것을 놔두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더 다른 병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아까 대사증후군, 당뇨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다른 합병증을 계속 가져오면서 결국에는 신장 질환을 가져오고 뇌 질환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암도 가져오고, 암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도 이미 그런 것은 하도 많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넣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병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100%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예방학으로 미래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장이 썩어가서 위가 소화불량이 안 되니까 장이 썩어가고 장 속에서 썩어간 부패된 것들이 내 간을 때리가 돼서 결국에는 간의 문제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데, 그것을 위 내시경만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이상이 없고 장 검사만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간을 치료하지 않고는 모든 게 치료가 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75%를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장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디톡스를 해야 될 게 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이 나빠져서 소화불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포커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화불량이 되면 우리가 먹는 게 뭐죠? 위산제제, 뭐 소화제 이런 것만 복용하고 오늘 좀 소화불량, 아니면 그 전에 환자 하나 보니까 젊은 여성분인데 소화가 안 되니까 콜라를 항상 드셔요. 콜라를 항상 드셨대요. 항상 먹고 한 병을 마시는 거예요. 음식만 먹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30몇 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좀 더부러운 게가 금방 가시니까 또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위산은 위에서 만드는데 왜 지금 간 얘기를 하지? 그리고 위산 다른 소화효소를 만들려면 췌장에서 만드는데 위에 보내는 것을 만들려면 왜 지금 간 얘기를 하지? 근데 간은 생리작용을 담당하는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효소들을 꼭 필요한 우리 몸에 소화를 하려면 그 효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간에서 하는 일이고, 간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효소를 만드는 한 2만 5천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간은 중요한데 아직도 간이 다 연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은 너무 많은 화학 공장에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간이 죽어가서 여러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조금 겉으로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 때문에
유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췌장에서도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드는 생화학 공장은 간이기 때문에 간이 나쁘면 간이 나쁘면 계속적으로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만 여러분들의 온 몸들이 다 천천히 회복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3대 원칙은 뭐냐? 간의 회복, 간을 해독하는, 혈액을 해독하려면 그냥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간이 화학공장인데 간을 쉬게 해줘야 되고 간도 쉬게 해줘야 하고 위도 활동을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회복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럼 간도 위도 쉬게 어떻게 해주고 어떤 것으로 디톡스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의 간도 위도 같이 살아나는지 오늘 해독법을 오늘 그 치료 방법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L로 써놨는데 잘 모르시겠죠? B로 써주고 B로 썼는데 혹시 게스 하셔 보세요. 3대 원칙은 이건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선생님? 지금이 11시 11분입니다. 네. 한 20분 남았나요? 좀 더 남았다고 선생님 충분히 사용하세요. 네, 아, 20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퀘스천을 해놨는데 이것은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왜 이런 독소들이 쌓여 있어서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혈관의 문제라고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그 혈관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혈관을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까 신경의 문제까지 우리 뇌의 CPU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전달 물질들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신경 청소까지도 해줘야 되겠다. 현대의학의 신경은 아직 청소하는 법은 현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불행하게도. 그러나 오늘 신경을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몸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여줘야만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나는지까지를 오늘 3가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의학적인 것보다도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훨씬 이해가 빠를까 해서 서양의학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의학적인 장부의 관계, 오간들에 대한 문제를 오행으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사용을 이미 지금 아까 하버드대학에서 그렇게 자연치유에서 쓰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뭐 5천 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5천 년 전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천 년 전까지는 얘기는 못 드리다 몇천 년 전에 써왔던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가 하나가 안 됐어요. 비장, 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비장, 위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엑세스 초과되면서 신장 방광을 때려요. 신장 방광을 때리면 다시 거꾸로 와야겠어요. 자, 간담이 먼저 아까 이제 간을 얘기했으니까 간부터 하죠. 간담에 문제가 생겨서 엑세스가 됐을 때 간에
독소가 많이 찼어요. 그러면 비장, 위장을 때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 얘기했어요. 아까 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장, 위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소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폐와 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대장에 문제가 생기니 아까 그 혈관을 타고 또 간과 담을 또 때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가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 음양오행적인 문제로만 풀어봐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위에 문제가 생겨, 위에 문제가 생겨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에 문제 생겨 심장에 문제, 심장에 문제 생겨 폐에 문제 생겨, 폐에 문제 생겨 간에 문제 생겨,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지금 이 한의학적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몸은 어디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핵인데요. 아까 그럼 독소가 찼어. 그러면 혈관은 어떻게 청소하고, 그러면 내 면역력은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이거 아닐까요? 그래, 나는 뭐 그 어떤, 왜 그런지, 왜 몸이 그런지까지는 안 알고 싶다면 오늘 이것만은 조금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해독하고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걸 만드는 주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레몬을 한 개 짜가지고, 레몬을 스퀴저 있잖아요. 스퀴저 그 꾹 누르는 거, 그걸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 잔을 드시고 1시간 후에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레몬을 즙을 드시면 좋아요라고 하면 그냥 먹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심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레몬을 4분의 1로 짜게 가지고 물을 한 컵에다가 4분의 1만 그냥 짜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래서 반응이 여러분들 위에 문제가 없다면 그 며칠 후에는 반 개를 짜서 드셔보고, 또 며칠 후에는 그래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4분의 3을 짜서 드셔보고, 나중에는 1개를 짜서 물에 타서 드셔보고, 점점 그 뒤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물의 양을 좀씩 줄이면서 레몬즙, 그러니까 퓨어 레몬, 그 오리지널 레몬즙을 자꾸 올려서 레몬즙을 1개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모든 사람의 위의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레몬즙은요, 여러분들이 위 내시경을 한 만큼 정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통증을 느껴서 못 마시겠다면 위 내시경을 해보나 마나합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문제가 이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는 짜서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런 분들은 내시경을 해봐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레몬이 여러분들 위내시경하고 비설정으로 발음이 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사람마다 전부 틀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상태가 다 위의 상태가 틀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물량을 물에 타서 뭐 4분의 1부터 반 4분의 3, 그 다음에 온전하게 1개까지를 짜서 드셔보고, 그 다음에 물량을 점점점 낮추고 퓨어 레몬을 늘려갖고 온전하게 레몬즙을 드실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때쯤은 위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를 고치지 않고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여기에서 레몬을 드셨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스를 만드는 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늘은 레몬하고 다른 하나 야채 주스까지만을 얘기를 할게요. 이 야채 주스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블렌더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믹서기 갖고는 안 되고요. 어, 그, 그 야채 그 주석이 있잖아. 쥐어서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짜는 주석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한국산 같은 건 너무 비싸요. 보니까 뭐 몇천 불 가요. 근데 캐네덴타에서 요즘에 세일 하더라고요. 그 브레이빌이라는 브랜드 같은 것은 200불이 채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짜서 그러니까 더 뭐 좋은 것들은 더 꽉 짜서 만들지만 그것은 일단 펄프하고 주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펄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야채를 많이 드셔라. 그럼 한 접시를 먹고 오래 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씹는 거, 이 저작, 그러니까 윗니빨과 아랫말이 자꾸 부딪히면서 이 근육을 발달시키면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옆에 전부 측두구로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치매고 뇌 활동이고 다 도와주기 때문에 오래 씹어서 야채를 많이 오래오래 씹으면 다 도움을 주고 또 야채가 혈관을 청소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질환이 어떤 질환들이 생겼다면 그 한 접시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10접시를 드셔도 부족해요. 근데 10접시를 먹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석이로 그것을 하루에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 주석에 짜서 큰 대사증후군이 생겼다면 이미 3컵, 8컵 정도는 하루에 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석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꾹 짜서 펄프하고 분리된 주석이를 써서 거기에다가 먹여야 되는데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야채의 주스를 만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당근만 100%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질환들이 있다면 질환에 따라서 여기서 아무나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나 지금 여기서 똑같은 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당근은 괜찮아요. 근데 당근을 100% 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드시면 얼굴이 노래질 거예요. 베타칼로틴 때문에 얼굴이 노래집니다. 여러분들 귤 겨울에 계속 많이 먹으면 손 얼굴 노래지는 거 느꼈어요. 그러나 그건 병은 아닙니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당근을 50%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 아까 말했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있다면 레드비트를 꼭 넣으세요. 레드비트와 미나리를 넣으세요. 만약에 그런 대사증후군 질환이 없다면 이건 빼셔도 돼요.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정확히 하세요. 저혈압 있는 분들은 이것을 드시면 안 돼요. 대신에 민들레를 넣으세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최고의 허브가 민들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철이 좀 지나서 좀 샜어요. 그러니까 민들레 어떤 중국 마켓이나 뭐 한국 마켓 같은 데 민들레를 좀 팔아야 좀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주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파리에서. 당근같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민들레를 넣고 그다음에 몸이 찬 사람들은 거기다 생강을 넣으세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잔을 만들 때 엄지손톱, 엄지 1000마디 정도 되는 만큼을 잘라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통 저혈압이 계신 분들은 뭐 십자가 채소가 케일 같은 거, 뭐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피망도 넣고 그리고 좀 목이 자주 마른다 그런 분들은 오일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찬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사람들은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따라서 야채를 어떻게 넣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모든 뭐 해독 주스, 뭐 면역 주스 해갖고 이런 데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이 먹고 여러분들은 나는 문제 생겼어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시겠으면 당근만 쉽게 당근은 코스코에서 코스코 그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은 한 15불 주면은 한 푸대 정도 사실 수 있어요. 큰 푸대로. 그런 걸 가지면 한 혼자 드시면 2주는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레몬 주스를 드시고 1시간 후에 뭘 드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몬 주스를 드시고 나는 오늘 야채 주스까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야채 주스를 1시간 후에 야채 주스를 갈아 드셔야 돼요. 꼭 이렇게 빈속에 있을 때만 레몬 주스를 안 먹었을 때는 빈속 이것도 3시간의 공부 있을 때만 드셔야 돼요. 근데 레몬 주스를 마실 때는 1시간 후에 드시면 돼요. 그러거나 아까 레몬 주스처럼 똑같이 1시간 후에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과를 넣고 과일을 넣는 것이 있는데요. 과일을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과일의 소화의 속도와 야채에 대한 소화의 속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과일조차도 단맛의 과일의 소화의 속도와 신맛의 과일의 속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일을 섞지 말고 드세요. 만약에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저녁에 저녁 식사 대신에 과일만 드세요. 근데 과일을 드실 때에도 신맛 과일과 단맛 과일을 섞어 드시지 마세요. 단 과일을 수박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렇게 단맛은 단맛끼리만 드세요. 아니면 사과라든지 뭐 망고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신맛과 단맛이 섞여 있는 것은 신맛으로 분류하세요. 그래서 신맛끼리만 드세요. 만약에 디톡스를 더 하고 싶다면 과일을 그렇게 저녁 대신에 그렇게 드시고 일찍 빈 공간을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수면 동안에 빈 공간을 위를 비워놓으면 보낼수록 여러분들은 더 빨리 디톡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몬 주스까지를 먹은 뒤에 야채 주스를 먹는다면 레몬 주스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야채 주스를 드시고 근데 이 레몬 주스를 마실 때 어차피 3시간 공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레몬 주스를 먹어야 제일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복에 바로 눈 뜨자마자 레몬 주스를 갈아서 한 잔 마시고 1시간 후에 야채 주스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시고 싶은 하고 야채 주스를 마시면 밥맛이 없어요. 든든해서 그러면 그냥 스킵해서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만약에 꼭 나는 노동 일을 해야 되고 힘을 많이 쓰는 일이라 밥을 안 먹고는 난 안 돼. 힘이 빠져서 그런 분은 1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를 뭐 더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스 만드는 여기까지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다른 것들 특히 신발을 적은 신발을 절대로 신으면 되지 않는다. 최소한 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두께보다는 넓게 앞에가 코를 닿지 않게 옆으로도 새끼손가락 2개, 양쪽으로 다 새끼손가락 하나씩이 들어갈 정도로 스페이스를 와이드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위에 끈을 꽉 묶지 않는다. 왜? 묶으면 발등의 신경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점점점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 많이 요즘 계신 개를 미끄러운 바닥에다가 마룻바닥에 아니면 타일이나 마룻바닥에 키우면 개들이 다 당뇨병이 생기고 개들이 쉽게 질환이 생기면서 죽어갑니다. 더 빨리 죽습니다. 이유는 발가락을 다 미끄러지니까 개들이 걷지를 못하고 쭈꾸름을 탑니다. 뛰다가 탁 스탑하고 다리를 벌리고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발을 못 쓰게 되면 다 당뇨가 생기고 죽어갑니다. 그 근육이 다리 근육이 전부 생식기를 타고 장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로 올라가고 우리도 점점점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다가 깔창 제가 절대 신발에다 깔창 깔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깔창을 깔지 말고 맨발이 최고인데 밖에 나갈 때는 맨발로 갈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에어도 없고 바로 부딪히는 아주 얇은 그냥 이렇게 접으면 바로 접히는 그런 신발로 바꾸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좀 비싸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그런 신발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면 다 말릴 정도로 부드러운 신발 슬리퍼 같은 신발 단 거기에는 끈이 있는 신발이야 돼. 끈이 없는 것은 좀 크게 신으면 껄떡껄떡해서 이게 발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가락을 결국에는 못 써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개 이야기했으니까 개가 춥다고 요즘엔 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개가 춥다고 양말을 시켜가지고 신발을 시켜가지고 밖에 데리고 가요. 그것은 개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 개가 발가락을 못 쓰기 때문에 결국엔 죽어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양말을 요즘에 그 유명 브랜드일수록 전부 양말에 다 조여요. 그래야 착용감이 좋습니다. 근데 양말을 누른다는 것은 모든 혈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다 누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그냥 카툰 양말 같은 거, 그 비싼 양말은 그런 양말이 없어요. 싼 양말들 그냥 아무 고무줄 않는 거, 헐렁헐렁한 거, 아니면 그 발목이라도 고무줄 넣는 것은 발목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고 느슨하게 신으세요. 달라스토어에 있더라고요. 네? 달라스토어. 아 그래요?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말도 그렇게 하시고 신발도 절대로 꽉 조이고 작고 집에 그런 신발로 과거에 그 멋있는 신발을 쓰였다면 눈 딱 감고 다 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저기 그 세컨 핸드 샵 그 밸류빌리지 그런 데 전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옷을 입은 언더웨어라든지 브레이저 하나도 전부 꽉 조이는 건 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브라 같은 거 철사 들어있는 거 있죠. 이게 뽕을 키운다고 뭐 철사 들어있는 거 요즘 많이 나오던데 철사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횡격막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점 호흡이 약해져 가지고요. 점점점 죽어갑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제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프리하게 나를 다 풀어주세요. 헐렁한 옷 입고요. 딱 조이는 옷 입지 마시고요. 만약에 끈으로 풀렀다가 그냥 그 헐렁해서 바지가 내려갈까 하면 끈으로 쥐었다가 그냥 풀어주는 형태로 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보험이 적용된다고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는데 컴프레션 스타킹을 여러분 신으면 신을수록 예를 들어서 하지정맥류가 컴프레션 스타킹을 신으라고 발닥다가 했어요. 그것을 신으면 그때는 안 아프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해보셨죠? 이렇게 어디 아프면 꽉 쥐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낄 뿐이에요. 신경이 전달이 안 되니까 못 느낄 뿐인데 이걸 계속 눌러놨다. 이것은 나중에 못 씁니다. 죽어갑니다. 완전히 죽어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쪼여서 스타킹을 신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인 거에 여러분들 몸은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목을 되게 구부리고 있는데요. 이 구부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숙이면 이 목이 당겨지면서 이 앞의 안쪽에 내 가슴의 근육이 다 쫄아들어서 이렇게 쫄아들면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숙이고 걷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호흡이 자꾸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는 못 걸어요. 그래야 이게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무릎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걷는 자세를 벽에 대고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벽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치와 어깨와 발 뒤꿈치가 다 닿아서 딱 서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게 한 뒤에 거울을 그냥 통유리를 지나간다고 그 자세로 걸어 다니셔야 돼요. 네, 정확히 빳빳하게.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몸을 굳으라는 얘기 아니고 되게 처음에는 으드하게 빳빳이 그 로봇처럼 걸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걸으시는데 항상 뒷목을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맞추면 의미가 없고요. 목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12가닥의 신경이 나오는데 이 신경들이 목 근육을 타고 어깨로 전부 꽉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관이 다 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CPU에서 신경이 전달을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세를 바꿔야만이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0살이 먹어도 여러분들은 근육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살이면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밖에 나가서 무조건 걸으세요. 못 걸으시면 바로 이것이 못 걸으. 제가 전립선 암 환자, 전립선 뭐 문제, 뭐 여성분들의 생식기 문제 전부 다 못 걸으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걸으면 그것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 고쳤으면 저한테 오셔야 되겠지만 저가 아니고라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지만 걸으시면 그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거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살아나게 자꾸 하셔야 되고 또 몸통을 자꾸 옆으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비틀어서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자꾸 이렇게 흔들으세요. 흔들어서 스트레칭을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근육도 살아납니다. 근육은 혈액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근육도 죽어가고 근육이 빳빳하면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시라. 그러면 혈관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장황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너무 한 개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흥분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거 보조는 안 된다. 신발, 양말을 꼭 바꾸자. 그리고 내가 늘 앉아 있거나 서서 있을 때 걸을 때도 새끼 손가락 아니 손가락 하나부터 손톱 있는데 이 손톱 하나하나도 전부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마디마디를 전부 이렇게 해주면 전부 여러분들은 점점점 살아납니다. 제가 오셔서 치료를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치료해드리지만 유지되는 제가 치료해주면 좋아지는데 유지를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계속 이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이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가지만 점점점 이 곡선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고 숙제를 제가 엄청 많이 드립니다.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숙제를 드립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래서 이런 발, 손, 팔, 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 다리
지금 뭐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어디를 어디 아프면 뭐 눌러라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스트레칭도 지금 쥐암쥐암 해라 뭐 이런 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케이. 잠깐만 이제 여기를 하고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그 다음을 건너간다라는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무늬를 그리면서 사는지, 이것은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요즘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많이 중요한 대목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의 되게 미국에서 갖고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들이 더 대형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나의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 어떤 상태로 매일매일 움직이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나는 어떤 것을 구매하면서 어떤 생각을 사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클릭하고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어떤 뭐를 하는지를 전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 타겟팅을 해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관련된 것을 계속 나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그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작은 세계로 계속 빠져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미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산다든지, 나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산다든지, 나는 이웃들과 어떻게 가족관계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독특한 색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늬를 그리시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오늘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과거에, 어제 전에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 나쁜 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것이 와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새로 그려가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